안녕하세요. 다림과 최혜성입니다. 사장님, 오늘은 저희 국산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. 이 국산차 중에서도 네. 유독 좀 감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차들이 있다면 어떤 차들이 있는지 또한 종류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차가 많이 나오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오면 그 시리즈별로 감가가 많이 되죠.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높다고 하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년에 한 번, 우리나라 2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 거의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고차 시장에 한 대 한 대 들어오다 보면 기존 차들은 금액이 감가가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찾는 게 그랜저, IG 있죠? 네. IG 모델. 감가가 엄청 많이 됐어요.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. 소비자분들도 많이 찾는 편이고 실내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저는 구매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제네시스 680 모델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는 지금 모델 말고 지금은 RG3 모델이잖아요. 그 전 모델 있죠. 680. 그 모델이 지금 가성비가 또 좋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형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틀리죠. 그러니까 신형들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나오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은 저는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또 소렌토는 거의 다 하이브리드만 찾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소렌토 기존에 나와 있던 뭐 더뉴 소렌토나 올류 소렌토 완전 금액이 완전 감가였어요. 뭐 그런 거는 진짜 차 필요하셔서 뭐 캠핑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사도 괜찮다고 봐요. 그럼 이게 어쨌든 중고차로 이게 또 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은 차들이 좀 많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예를 들면 그랜저 IG라든지 포함하신 그랜저 IG, 뭐 G80 구형이라든지 네. 소렌토, 소나타 이런 차들은 이게 뭐 차가 안 좋고 차가 안 좋고 이래서 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지 이제 좀 앞에 좀 새로운 모델들 많이 나와서 감가가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. 이제 사고가 나서 감가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신형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신차랑 중고차로 들어왔으니까 신차 금액이 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걔네가 떨어져서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기존 차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 아니면 뭐 사고가 많이 났든가 아니면 키로수가 원체 많아서 떨어진다든가 그 이유는 다 있어요. 근데 신형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신차 가격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차를 팔으려면 경쟁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예전엔 코로나 때문에 차가 막 늦어지고 이래서 네. 한참 붐이 일어났었잖아요. 중고차가. 그런 식으로 모든 이슈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이슈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중고차로 들어오려 그러면 그만큼 감가가 돼야지만 그 차가 또 팔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기존 차들은 어떻게 돼요? 떨어지겠죠. 그렇죠. 네. 좀 그런 거. 그러면 이게 좀 국산차는 감가가 많이 없다,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감가 많이 돼요. 그러니까 감가 많이 되는 것 네, 같아요. 감가 많이 돼요. 풀옵션으로 사고 그리고 신형으로 사면은 나중에 팔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은 받는다. 근데 제가 지금 DN8을 타잖아요. 네. DN8 파는데 거의 반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인지도가 없는 차. 그러면 그게 더 감가가 네. 많이 되는. 우리 시장에서도 만약에 차가 많이 안 팔리면 갑자기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찾는 분들이 드물다는 거죠. 10명 중에 DM8을 과연 몇 분이나 찾을까? 한 분도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방법은 감가. 감가.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구나. 그렇죠. 좀 어떤 건지 알겠네. 그리고 이 감가가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법인 전용으로 나온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감가를 좀 많이 되는 차량들인 건지. 아무래도 법인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너무 많이 타니까. 아. 키로수가 원체 많고 그러니까 일반 차 타시던 분들이랑은 틀리죠. 법인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타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키로수가 좀 많아서 더 감가율이 조금 더 크죠. 그럼 좀 오히려 진짜 가성비를 좋은 차량을 찾는 분들이라면은 법인으로 썼던 차량들로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.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죠. 이 사람 저 사람이 타서 좀 차량 관리가 안 됐을 거다. 그리고 차도 막 탔을 거다. 왜? 내 차가 아니니까 회사 차는 좀 그럴 거다. 근데
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가성비 좋게 그냥 내가 조금 수리해서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외제차나 벤츠라든지 벤츠 E클래스라든지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산차보다 이런 페이스 리프트가 돼도 많이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어디 봐서는 다뭐 2, 3년 전 거도 지금 거랑 뭐 비슷한 거 같고 이러잖아요. 네.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5 시리즈나 E클래스는 감가율이 우리나라 국산차보다 좀 덜 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? 네, 아무래도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델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. 그렇죠. 네. 저희 나라 거의 다른 차가 돼서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수입차를 선호도가 그래서 더 커진 이유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년만 있으면 내 차는 구형이 되니까. 그렇죠. 예, 근데 수입차들은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바뀌어도 그렇게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수입차 선호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. 요즘에는. 자,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국산차를 사면 또 감가가 많이 없다 이런 시대는 또 이제 또 지난 것 같네요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네, 계속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감가율이 더 많아지는 거 같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구형 티가 또 안 나요. 수입차는. 그러니까 수입차에서는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거의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져요.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 선호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오케이, 어떤 건지 알겠네요.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소비자분들 위해서,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이 가성비 좋은 거 저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뭐 신형을 사면 물론 차야 좋겠죠. 근데 신형을 사면은 계속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바꿔 타실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조금 신형이 나오고 나서 검증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검증도 안 됐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사시면 뭐 결함도 나오면 또 그거에 또 시간 투자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조금 한 번씩 가성비 좋은 걸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 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